안녕하세요. 저는 기획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가축표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학생들과 이렇게 멘토링하면서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멘토링 참석해주신 분은 JH님이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JH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제 현재 상황을 바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서울 안에 있는 그래도 중하위권 대학교에서 현재 군복무를 마치고 내년, 내년 초에 그 3학년으로 재학을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음. 그래서 현재는 지금 휴학 중이고요. 네? 휴학 아, 중입니다, 예. 현재. 예, 근데 좀 군대 전역하고 나서인지 모르겠는데 좀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는 학점은 3.6 정도 됐고요. 과는 전자과입니다. 전작가인데 저를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제가 대학원 관련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래, 어떤 고민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근데 대학원을 자대를 가야 될지 아니면 좀 수준이 더 높은 대학원을 가야 될지 고민 중인데요. 음. 제가 교수님 방송을 많이 보면서 음. 자대가 가지는 장점, 단점, 더 좋은 대학교가 가지는 그런 특성 같은 것도 좀 알고 있는데, 음. 좀, 이 결정하려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뭐 상황이 결정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 본인의 학교를 저만 볼 수 있는 채팅을 한번 알려주실래요? 예. 뭐 자대가 갖고 있는 장단점과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가쭈표 채널에서 멘토링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재생 목록에 가면은 국내 대학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좀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건데, 뭐 그냥 저는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자대가 갖고 있는 장점 하나, 그냥 뭐 안정적이다. 뭐 알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익숙한 환경 속에서 내가 했어 학부 인터넷 만약 했다면 그냥 익숙한 연구 분야를 계속 지속해서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 뭐 타대를 가는 장점이 결국은 자대를 가는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이게 뭐 상호 배타적이니까. 근데 뭐 다 타대로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얻는 장점은 만약에 랭킹이 높아지면 랭킹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아예 그냥 펀더멘털적으로 그냥 내가 몰랐던 환경 속에서 새롭게 적응하는 그 과정 자체가 나를 굉장히 성숙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로운 환경 속에 자꾸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나아져서 거기서 좀 성장하는 기회를 좀 자꾸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걸 항상 얘기를 해왔었고요. 일단 본인이 지금 어떤 학교인지를 제가 알았는데, 자대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본인이 어떤 측면에서 자대의 메리트를 느끼는지를 일단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일단 대학원은 저희 학교에 자동차 대학원을 생각 중이고요. 음. 그래서 제가 좀 선택을 해봤는데, 학부 연구생을 하려면은 그 대학원 진학을 약속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살짝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그 음. 제가 미국 대학 박사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기에 학부 연구생을 좀 빨리 하고 대학원에서 아는 교수님과 오래 또 학업을 하면은 좋은 논문과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그럼 본인이 지금 커리어를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국내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나서 해외 박사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외 박사가 아직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에서 석사한 다음에 조금 생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인더스트리 쪽을 가고 싶은데요. 네. 석사를 하고 취업을 하든가 아니면 저 한번 미국 박사를 지원해보고 미국 박사가 붙으면 미국 박사에서 그 미국 현지 취업을 좀 희망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이해는 되거든요. 그 교수님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학부연구생을 많이 못한다고 하면은 기왕이면 자기 랩으로 조금 들어와 줄 수 있는 학생을 좀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해는 되는데,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거를. 왜냐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랩에 안 들어오면 학부연구생을 안 받아준다는 게. 저는 그런 랩은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자기 랩을 홍보를 못하면 학부연구생을 무슨 대학원 진학을 전제로 받습니까? 글쎄, 나는 이런 랩이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거든요. 나도 교수고, 만약에 막 대학원생들이 막 잘 안 오는 그런 학교고 막 이러면, 뭐,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라도 자꾸 학부연구생을 좀, 뭐, 빌미? 뭐, 아니면 뭐, 미끼로 약간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학부연구생은 말 그대로 학부연구생에서 끝날 거지. 무슨 뭐, 우리 대학원에 오면은 뭐 받아주고. 난 이건 진짜 좀 치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라면은, 이 한 연구생 하나죠. 뭐 학교 전체가 이런 교칙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연구실은요, 학부형생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저는 틀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교수님들이 스스로가 좀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워낙 대학원 많으니까 다른 대학원 그냥 가시면 좋습니다. 아니, 좋은 대학원은 학부형생도 많고요. 대학원생들도 워낙 치열하게 와가지고, 진짜 좋은 대학원은 좋은 랩실은요, 학부연구생 했어도 못 가는 랩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대 대학원을 와야지만 학부연구생을 시작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랩인 거를 스스로 잔영하는 지금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가지 마십시오. 이건 진짜 안 좋은 랩입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가치랑 굉장히 안 맞는 랩이고, 다른 랩들이 있으니까 다른 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뭐 어쨌든 석사를 하고 나서 취업이든 석사를 하고 나서 뭐 미국 박사를 가시려고 하든 어떤 본인의 이 커리어 플랜은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공통점은 석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석사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석사를 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얘기를 좀 해주시겠지만, 만약에 미국 박사를 정말 목적으로 내가 석사를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미국 박사를 붙는 데에는 연구 실적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 연구 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시겠지만 논문입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라면 연구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석사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과연 연구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건 뭐냐? 일단 연구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도 논문이 잘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 분야를 탈 수도 있고 어떤 연구 경력 또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적인 측면이 자대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게 되면, 특히 지금 3학년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석사를 했을 때 뭐 도합 3, 4년 이상의 어떤 연구 경력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케이, 내가 미국 박사를 가고 싶은데 어차피 내가 코리아 유니버시티든 연세 유니버시티든 성균관 유니버시티든 미국 사람들에서는 카이스트나 SNU밖에 모르니까 다 그겁니다. 이름을 다 몰라요. 코리아 유니버시티가 어딘지, 무슨 뭐 디지스트가 어딘지 이거 모릅니다. 유니스트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본인이 논문을 몇 개를 썼냐가 중요할 수 있죠. 그런 케이스다 라고 하면은 저는 오케이, 자대 가는 거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멘토링은 굉장히 많아요. 이전에 아마 해외 진학하려고 하는 그 여학생 같은 경우도 뭐 서울대를 갈까요, 자대를 갈까요 하다가 아마 그 친구는 자대로 갔어요.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케이스면 저도 오케이, 그럼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냥 뭐 국내에서 석사 한 다음에 뭐 국내 대기업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케이스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해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미국 박사에서는 연구 실적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취업은 뭐가 중요하냐?
제가 봤을 땐 저는 뭐 국내에서 연구직으로 취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여기선 연구 분야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그 연구 스킬 또는 그 연구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이냐, 그 분야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볼 겁니다. 아무래도 카이스트나 서울대를 다른 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치겠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나라 사회는 뭐 학벌인데, 뭐 미국도 다 똑같아요. MIT랑 스탠포드 좋아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예, 학교 당연히 볼 겁니다. 학교 랭킹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 교수를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좀 학교는 좀 준수한데 지도 교수가 워낙 그 회사와 긴밀하게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내가 그 랩에서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취업에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자대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타대의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충족할 수 있는 데를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게 좀 잡힐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도 이렇게 얘기해봤자 답을 못 할 거예요. 왜냐면 뭐 본인이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약간 머리 지금 좀 굳은 상태에서 미래는 좀 걱정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저를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겁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대학교 2학년 마친 애들이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저라면요,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학부 연구생 관심 있으면 해보세요. 관심 있으면 해보세요. 왜냐? 학부연구생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대학원에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있는 학생이에요, 본인이. 이유가. 그러면은 대학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아직 대학원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연구를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에 관심은 있는데 과연 연구라는 게 나랑 맞을지 안 맞을지 이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걸 경험하는 방법은요, 직접 경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봐야죠, 뭐. 그러면 연구하는 거를 뭐 바로 대학으로 못 가니까 약간 비슷하게나마 간접 경험 아닌 뭐 직접 경험 아닌 뭐 이런 게 뭐냐면은 이제 학부연구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부연구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단 학부연구생 하려고 했는데 아까처럼 무슨 뭐 자대 대학원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하면요, 때려치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대학원 실은 학부연구생 해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경쟁이 치열해서. 그러니까 그런 랩은 좋은 랩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학부 연구생을 굉장히 교수님으로부터 무슨 지도를 굉장히 잘 받을 걸 이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내가 정말 연구라고 하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고 좋은 선후배가 있고 연구실이 좀 이렇게 잘 잡혀 있는 데 가서 한번 본인이 이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연구가 좋네. 그러다 보니까 좀 미국에 가는 게 좀 낫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연구를 좀 해봤더니 석사는 분명히 필요한데 내가 박사까지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뭐 한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가 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해가지고 자대를 갈지 타대를 갈지 결정하면 돼요. 아직은 뭐 2학년 마치고 3학년도 입학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굳이 이런 것들을 고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은 학부공사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전공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점 관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학점이 안 좋으면요, 여러분들 평생 발목을 잡을 거예요. 내가 뭘 하려 그래도 학점이 안 좋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맨날 남들이 물어볼 때마다 너는 왜 학점이 안 좋니? 그럼 그거를 납득시킬 만한 괜찮은 변명거리를 항상 찾아야 되고요. 뭐 본인이 뭐 로스쿨을 간다든가 MBA를 간다든가 어떤 이렇게 커리어 체인지를 함에 있어도 학점은 굉장히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학년 들어갔잖아요. 학점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학부생이 할 수 있는 혹은 해야 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항상 추천하는 교환학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연애라든가 등등 굉장히 많은 학부생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하면서 뭐 여행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너무 막 나는 뭐 뭘 하고 싶으니까 지금 무슨 뭐 어디를 뭐 자대를 가니 타대를 가니 뭐 연구실 어딜 가니 저길 가니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좀 대학생이면 좀 대학생답게 이런 활동들도 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난 정말 이 대학 생활을 정말 알차게 보냈다. 딱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난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말씀 들어보니까 좀 너무 쓸데없이 고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너무 빨라. 감사합니다. 3학년밖에 안 됐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예, 읽고 그냥 연애를 더 하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물론 저는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학부 연구생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보자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정보력이 좋아서 너무 기특해요. 근데 아니 우리가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슨 좋은 학교 들어가고 막 무슨 뭐 연구원이 되고 뭐 삼성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 좋은 인생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설정한 어떤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그게 바로 인생의 지혜예요, 지혜. 그게 정말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나는 경험 많이 해보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아는데 겉만 훑고 빨리 빠져요. 뭐 학부 인턴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가 무슨 스펙이 중요해요, 자격증이 중요해요, 막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시간 효율적으로 딱딱딱딱딱딱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나 때도 그랬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요, 그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게 학부 인턴을 하더라도 뭐 3개월 해서 무슨 이력서에 딱 쓰고 이게 막 도움이 되는 줄 알아. 이 게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처럼 무슨 뭐 CS 몇 마리 잡아가지고 아이템 사고 이게 아니라, 학부 인턴을 뭐 3개월을 했든 1년을 했든 3년을 했든 그 기간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을 얻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학생들이 간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인지, 나는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원을 가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을 안 가도 좋습니다. 뭐 작은 회사를 가도 좋고, 뭐 학교 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요즘은 뭐 누가 봅니까 요즘. 근데 자기의 메타인지와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를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커리어를 진행하게 되면요 급해지고요. 잘못 판단하고 이게 굉장히 후회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외에 혹시 뭐 다른 고민 또는 질문할 게 있으실까요? 교수님 말씀대로 좀 아직 무르익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뭐 정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요. 아까 이제 예를 들면 본인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뭐 이런 자동차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 굉장히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게 왜 자동차 대학원인지, 그러면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건지, 내가 그럼 왜 자동차 쪽을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자동차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굳이 자동차 대학원을 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자동차에서 우선시되는 기술이 뭐예요? 내연기관은 일단 뭐 다 아니는 거 알고, 배터리. 그 자동차 대학원에서 배터리를 잘할까요? 아니면은 재료과에서 배터리를 잘할까요? 아니면 아니면 뭐 CFD 이런 것을 공력 설계 같은 걸 하는 그런 랩이 좀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열 처리 같은 게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새롭게 무슨 뭐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계와 휴먼 인터페이스의 어떤 이런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바이오 같은 어떤 헬스케어 관련된 게 되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런 어떤 다양한 연구 분야가 이렇게 많은데 자동차 대학원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이런 모든 가능성을 굉장히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동차를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먼저 판단을 해야겠지만, 좋다고 생각해도 이걸 자동차 대학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1차원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분야를 굉장히 폭넓게 좀 보시고, 그냥 자동차가 좋다, 비행기가 좋다, 뭐 반도체가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공부와 어떤 학문을 좋아하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보니까 나는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상호 힘의 사교작용이라든가 이런 걸 유도해서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예측하는 걸 좋아한다더라. 아니면은 추상적이지만 어떤 열이 어떻게 전달되고 그 사이에서 어떤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의 어떤 트랜스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탐구하는 게 좋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어떤 물리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싫지만 물론 뭐 전자과라고 하셨으니까 뭐 나는 회로 설계라든가 아니면 이런 디스플레이를 하는 게 좋다더라 뭐 이런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굉장히 펀더멘털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모르겠죠. 뭐 나도 몰라요. 뭐 몰랐고 뭐 펀더멘털이 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라고 제가 계속 추천을 드리냐면 과목을 뭘 좋아하는지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난 전자과를 잘 모르지만 전자과에서도 필수적인 과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그 과목들을 보면서 내가 소프트웨어를 좋아하는지 하드웨어를 좋아하는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브로드하게 접근해가지고 연구실을 하나 두 개씩 경험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연구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는 어떤 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깊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막 처음부터 뭐 어느 대학원 무슨 연구하는 거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그렇게 도움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이런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또 다른 질문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어떻게 뭐 종료하면 될까요? 예, 저를 그 뭐 유튜브로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 뭐 우리 단톡방에는 들어와 계신가요? 네, 현재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연결고리는 있는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찾아와 주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고 일단 뭐 군대 잘 복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휴학 때는 뭐 할 거예요? 참고로. 제가 내년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 좀 몇 가지 대회가 있는데 대회 준비하고 제 좀 전공 분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휴학했어요? 분명히 복학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복학하기보다는 좀 휴학하고 좀 초기화된 것도 준비 좀 하고 하려고 했어요. 그렇구나.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계획했던 거 차근차근 잘 하시고 아마 지금 이 시간이 상당히 바쁠 것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금 이 순간이 나한테는 제일 한가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조금씩 더 바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던 여행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좀 좋은 시간도 많이 좀 보내고 좀 다양하고 의미 있게 휴학하는 그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요. 앞으로 또 찾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